고급스럽게 빚은 송편을 나눠 먹고 꽉 찬 보름달을 보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당연하기만 했던 추석 풍경도 언제부턴가 조금씩 역사의 한 페이지가 돼가는 느낌인데요. 기승전 역사 이야기로 푸짐한 한상 차려보는 시간. 공교롭게도 명절 당일 신장기업하게 됐습니다. 신일고 역사 셰프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역사 맛집.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오, 이렇게. 네, 너무 인상 깊은 첫 소개네요. 네. 선생님, 저희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쵸? 그쵸. 저희가 이미 현충일 특집 때도 뵀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너무나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감사하죠. 9월을 맞아 또 오픈하는 가게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중에 영준 책방에 이어서 역사 맛집을 또 이렇게 열어보게 됐는데 신일고 역사 셰프다. 이런 애칭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 셰프의 그 깔끔하고 멋진 그런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이 역사를 맛있게 맛깔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역사 맛집이라는 코너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평소에 요리 좀 하세요? 이제 집에서 주말마다 이제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의의를 두고 또 하다 보면 늘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역사만큼은 아마 MSG 넣은 것처럼 정말 맛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정말 예전에는요, 추석하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같이 둥글게 앉아서 송편 빚고, 그리고 뭐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요. 다 같이 손잡고 강강술래도 돌고, 한복 입고. 강강술래 돌아보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추석 당일에 뭐 가족들과 이렇게 하진 않았었지만, 근데 요런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 역사 속 뭐 그랬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게 다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빚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콩 들어간 송편은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막 피해 다니고 설탕 들어간 거 막 골라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집에서 송편 만드는 집 거의 없겠죠? 그렇죠. 흔치 않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이야기로 푸짐한 토크 한 상을 좀 차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송편 빚듯 예쁘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추석 아마 추석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되는 것들 이다 보니까 오히려 궁금증을 안 가져요. 그냥 당연히 추석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석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기원 후 1세기. 네. 지금부터 한 2000 몇 년 전이죠. 네, 그 기원 후 1세기경 이제 신라 시대 때 기록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 시대 때 편찬된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 추석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라에서 행해졌던 이제 가윈날이라고 하는 이제 날과 그 다음에 신라에서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래를 그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인데, 삼국사기는 열심히 이거 주관식으로 쓰려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네,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추석의 유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삼국사기에 이제 유리 이사금. 유리 왕이죠. 네. 유리 이사금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었는데 왕녀 2인이 각 부의 여자들을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고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 모여서 길쌈, 정말을 늙도록 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성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승자를 축하하고 가무를 하며 각종 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가베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전승기념일 아니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길쌈 하는 거죠. 옥감을 만드는 거.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요 가베에 대한 또 역시나 어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추석을 한가위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제 한은 크다라는 의미. 이 가위가 이제 가베, 가위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한글이 없었으니까 네. 한자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가베라고 쓰게 되는데 네. 요게 이제 두 가지 기원이 있어요. 가운데다 해서 가위, 가베라고 썼다. 그래서 네. 8월의 한 가운데 날 15일이라는 이제 유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길쌈에서 진 팀이 이제 음식 대접하고 약간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갚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바뀌어서 가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한과이라는 말의 정확한 유래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너무 옛날 거라서요.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국사에서 말한 추석은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의복을 장만하는 시기. 네네. 남자는 무예, 여자는 옷감 장만을 하는 시기, 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요즘 명절 되면은 새 옷 입잖아요. 설날에도 새 옷? 뭐 요즘에는 시도 때도 아닌가요? 없이 옷을 사입으니까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그렇죠. 딱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맞아요. 새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해도.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라의 유래, 네. 요 가베라는 거에서 옷감을 만드는 것이 다가올 이제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새롭게 따뜻한 옷을 입자라는 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추석 때에도 뭔가 새 옷을 하나씩 장만하는 네. 그런 것으로 계속 전통이 이어져 오지 않았는가 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가베. 네네. 네, 설이고 두 번째가 전승기념일 기원설? 네, 요게 이제 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본의 그 당시 승려 앤닌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이제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스님인데요. 그 스님이 쓴 입담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신라인들이 신라인들이 하는 풍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신라에서만 8월 보름의 명절을 베풀었는데 옛날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승려 입장에서 우리 신라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쵸. 거기에 요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요 내용이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삼국사의 유리왕조는 한참 더 오래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가베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요게 앤닌이 쓴 시기는 그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발해가 이제 698년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발해로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됐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오직 신라에서만 8월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저희가 설명드린 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쵸. 요런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중국에도 추석이 있어요. 중추절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일본에도 오봉이라고 해서 추석을 보내는데 여기서 왜 오직 신라에만 있는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 비슷한 지금 추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마 기원이 다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신라에서 추석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길쌈에서 겨울을 좀 대비하고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무예를 닦으면서 훈련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조상님께 이제 제사도 좀 지내고 요런 이제 복합적인 의미의 명절 로 시작이 된 것이었죠. 네.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더해진 게 아닐까, 요런 네네네네. 말씀인데, 그러면 앞서서 잠깐 언급한 중국과 일본의 추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네. 일단 중국에도 중추절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추석도 이제 중추절이라고 부르니까, 같은 행사네? 라고 이제 같은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중추절은 역시나 우리랑 똑같이 음력 8월 15일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호우이라는 중국 신화 속 인물이 하늘로 떠난 아내를 추모하며 매년 8월 15일 제사상을 올린 게 지금의 중추절이 됐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고대 줄에 중추라는 단어가 보이고 옛날부터 중추절에 달을 감상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중추절을 명절로 지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지내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중국어 전공을 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역사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나마 최근에 경험한 네네. 중국의 중추절은 물론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를 먹고 이렇게 모이긴 합니다만 추석이 중국은 딱 하루 쉬어요. 그렇죠. 하루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기에는 약간의 아무래도 중국은 넓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무리가 있고, 오히려 10월 달에 국경절 전후해가지고, 길게 그쵸. 쉬기 때문에 그때 이동을 많이 하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는 송편. 사실 송편이 달 모양이긴 하지만 보름달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은 월병이라고 해서 보름달 모양의 과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먹는데 워낙 속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걸 또 선물하는 풍습이 있어서, 금액도 천차만별. 비싼 거는 금 발라서 엄청 비싸고요. 근데 저렴한 거는 뭐 몇백 원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또 똑같은 거는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거는 같더라고요. 맞아요. 중국어 전공이라 좀 아는 척을 제가 해봤는데, 일본은 또 하나도 모르거든요. 일본은 어떤가요? 네, 일본도 이제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 그거를 오봉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까 중국은 이제 하루 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한 4, 5일 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온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역시나 이 오봉도 기원이 우리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이 오봉은 보통 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당시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우람분제라고 하는 불교 행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상의 영혼을 제사 지내는 행사인데 지옥에 가 있는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이제 막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 행사를 지내게 되다가 요게 이제 워낙 일본에도 조상신들이랑 많이 걸 섬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리 잡게 된 원래 중국 쪽에서 하던 것을 이제 수입해 와서 자리 잡게 된 명절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 추석은 매년 바뀌죠. 음력이니까요. 그렇죠. 네. 음력 8월 15일이기 때문에 양력이 매일 바뀌어요. 네. 매년 바뀌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이 오봉으로 두어서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8월 15일이고요. 네. 그래서 8월 15일을 전후한 4일간을 이제 연휴로 쉬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삼국이 다 사실은 유래가 다르게 이 맞아요. 추석이라는 게 생긴 거라서 그게 또 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요, 우리 추석에요, 언제부터 이 추수감사 이런 의미가 좀 붙게 된 걸까요? 오늘이 9월이잖아요. 9월 네. 초? 9월 초는 솔직히 이제 무르익긴 하지만 추수를 완전히 끝내고 감사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의 제천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에서도 했었고요. 뭐 삼안에서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 10월 달에 합니다. 네, 음력 10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력으로 가면 이제 11월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 끝나고 이제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건데 음력 8월 15일은 너무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신라에서는 추수하고 감사하는 이런 기록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고려에서도 이제 왕실에서 제사 지냈다 정도가 나와 있지 뭔가 추수의 감사보다는 풍요를 기원하는 정도가 이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 기록을 살펴보면 네. 보통 조선 후기 때 기록에 가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책으로서는 동국세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열양세시기라는 곳에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인남만 같아라. 우리가 추석 때 주고받는 그쵸. 덕담이잖아요. 맞죠. 네. 요 책도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나오는 거라서 보통 네. 이제 농사가 조금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조선 후기에 와서 네. 아마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또 이 역사적인 서적에 나와 있었던 말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새삼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연휴 지나고 하면 아마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음 설은 언제지? 중요하죠. 다음 추석은 언제지? 이제 그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무려 33년 뒤, 이거 언젠지 지금 계산도 안 되는데 2052년에 추석이 2번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33년, 네, 건강하게 네. 잘 버텨야 됩니다. 이게 네. 2052년에는 추석이 2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네. 보통 우리가 추석을 셀 때 기준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음력이라 그랬죠. 네. 음력 8월 15일인데 음력과 양력은 날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력인 365일보다 음력은 대략 한 11일 가량이 짧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며칠 모자르잖아요. 음력으로 네. 계산을 하려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윤달이라는 걸 넣어요. 네네. 근데 윤달을 넣는데 2052년에는 8월 달이 윤달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번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추석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빨간 날이 2번 생기는 건가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달은 공휴일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추석은 한 번인 건 거고. 한 번이죠. 네, 음력으로 8월이 2번 지나가는 걸로. 그렇죠. 처음엔 좋았다가 전혀 상관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아니 먼 얘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유, 깨알 같은 정보까지 전해주셨는데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또 이게 끝나는 오늘만 시간이 날은 있고,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또 목요일 격주로 선생님과 또 만나게 되니까 그때 저희가 역사 고민들 그리고 부족한 저의 역사 지식들 채워가는 시간으로 알차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역사 재료를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잘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승전 역사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 역사 맛집 신일고등학교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